예, 오늘도 정치권 할 얘기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정치권 전반의 이슈 박찬종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한길 의원 탈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한길 의원이 이제 탈당의 변이 이제 이 현 체제로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작년 2월 달에 이 바톤을 이 지휘권을 문재인 대표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10개월 만에 본인이 안철수 의원하고 공동대표 한 당에 말하자면 전 대표로서 중진인데 예.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간에 탈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일반 중에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하. 우선 그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가 유도된 데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우선 지난 10달 동안에 국회가 완전히 방치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민생은 뒷전이 되어 버리고 물론 새누리당도 비슷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결과적인 자기의 책임을 통제를 느낀다 하는 걸 먼저 얘기를 좀 했었더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문제는 이 소용돌이의 근데 그 근원이 10개월 동안 문재인 대표가 대표 아니었나요? 응? 10개월 동안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당대표는 문재인 대표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표지만은 예. 직전 대표 중진으로서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데 아니 물론 책임이야 예. 압도적으로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든지 하는 그 부분을 좀 겸양하는 태도로 얘기를 했더라면 하는 것이고 이 야당의 이 분당 사태의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꿰뚫어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이념적 정책적 노선에 당내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운동권 출신의 386과 안 그런 사람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감정을 상할 만큼 앙금들이 쌓여갔던 건 사실이지만은 당을 갖지 못할 정도의 예. 정책 또는 이념적 노선이 판이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당 주도권, 당권, 공천권을 둔 주도권 다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개혁의 방향은 이름이 새정치가 됐건 쇄신이 됐건 개혁이 됐건 뭐든지 간에 그 핵심은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데 모든 초점이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국 공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시교수께도 정치학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국회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작동해야 할 때 안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빨리 개정하는 것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획정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수시로 멈추고 그가 여야 간의 싸움판으로만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회답게 바로 세우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걸 두고 자꾸 똑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똑같은 말로 새정치하겠다, 쇄신하겠다, 개혁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걸 하겠다. 자꾸 이러면서 수시로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영입하고 뭐 그런 거 모색할 필요 없이 뭐가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고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뭐냐면 내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한 대로 중앙당에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거기서 국회의원도 생산하고 당론도 결정하고 그렇게 생산된 국회의원을 국회에 파견해갖고 싸움질하는 이걸 바로 고치려고 그런다면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생산자를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완전히 하방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중앙당에 당권이 있고 당대표가 있고 하는 이 시스템을 깨트려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이 나가서 제3당 만들어가 모색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명망가들 모아가지고 중앙당을 강화해서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정강정책을 내걸어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는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국회의 주인공인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예.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중앙당은 여기서 예. 실질적으로 해체해버리겠다. 예.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 국민적 요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근데 뭐 간단하게 이 상향식 공천 말이에요. 예? 이것도 조직 센 사람이 결국 유리할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하는데 예.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그러니까 조직력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 짧은 시간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력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실세들이 당권을 장악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원초적으로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예. 20대 국회가 구성돼도 전 아주 유감스럽지만은 이 비관적 전망을 하면 똑같은 국회 구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정치를 좀 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몇 분 만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가 있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효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분이신 이효 여사를 문재인 대표가 만났을 때는 8분 정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이 갔는데 한 20여 분 만나고 비공개 독대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 이게 의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별 의미 없는 일이고 예. 그 이효 여사가 그때 연세도 막 높으시고 하니까 컨디션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예. 몇 분 만나느냐 하는 그 에피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79년 7월에 예. 카드 대통령이 한국 예. 방문했거든요. 그때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예. 단독 면담이 안 되니까 국회 로텐다 호텔에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이자를 나누어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는 형식을 취했어요. 예. 카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체면 때문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아주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네. 있을 때거든요. 그 석 달 뒤에 11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텐다 홀에 의자 있는데 거기 이제 김영삼 총재 차례가 됐다 이래가 앉아가 면담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 8분을 만났다. 근데 이제 시민당 측에서 아니다. 예. 뭐 10분이다. 뭐 10분 30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지내놓고 보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예. 뭐 이희호 여사를 몇 분 만났다 하는 그건 지금 기자들이 너무 세밀한 거 취재하지 않나 싶어. 그것도 시간을 재나 봐요. 이렇게. 이 몇 분. 그 해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알겠습니다. 있는 일이지. 하여간 재밌어요. 예. 자, 여기서 잠시, 신년 인사회 이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신년 인사회라고 그러나요? 요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물론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를 다 초청을 해서 하는 건데 문재인 대표, 이정걸 원내대표 다 안 갔어요.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못한 일이지. 예. 앞으로 집권당 됐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남북 대화도 지금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어떤 자리든지 간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언제든지 가지고 또 그런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도 말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간 것은 당내 사정 때문에 안 가니까 문재인 대표가 자꾸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 그 대부분에 갔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움직이고 있는 분이 요새 부쩍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3.1 운동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 방문이라든지 요번에 그 한일 간의 협상 타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데 이게 친박계의 러브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 꿈을 가졌고 현실적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유엔에 파견가는 우리 기자들이 지난번에도 물었지요. 예. 물었는데 두 마디면 되거든요. 예. 안 할 생각이면 영어로 no, 예. no, no 하든지 우리말로 안 한다. 예. 안 한다는 이제 석자가 되겠구먼. 예. 안 해. 이러고 예. 두 자가 되지요. 그러면 들리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꿈이 있다고 보고 예. 뭐 친박이
러브콜 할 수도 있고, 원래는 저희 야당으로 가야 돼요. 외교부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유엔 총장이 됐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 외무상과 한국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잘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평가받겠다고 한 거, 그게 좀 말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얘기할까요? 예? 그 부분 얘기를 할까요? 저는 반기문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반기문 예. 총장이 그게 좀 중립적 입장에서 서야 할 총장으로서는 지나친 말이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2008년 5월 달에 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 사죄, 그리고 배상, 관련자 처벌. 그러니까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거, 이 네 가지를 예. 일본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깜빡해버리고 총장이 예. 거기에 못 미치는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그러고 대통령 칭찬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지. 근데 예를 들면은 미국의 역할이 이번 합의에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볼 땐 미국과 일본과 우리 정부에 있어서의 골고루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유엔 사무총장을 어떻게 하냐, 유엔 사무총장이어야죠. 그 산하,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위원회에서 2008년 예. 5월 달에 결의한 내용을 본인이 예. 깜빡했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서 짧게만 한마디 해주시죠. 국회를 탄핵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예.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 직무를 유기했으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예. 헌법의 탄핵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예.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예. 국민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거 때만 하느냐? 예. 아니면 두 정당이 예. 이 문제에 진원지니까 그럼 두 정당을 해산 제소를 해요? 국민이 청원을 해가? 어느 세월에 해산을 해? 예. 그러니까 이 탄핵할 방법이 국민이 탄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예. 그래서 다음 예. 총선 때? 월요일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숙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